단 하나의 철학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철학이 현대의 추상적인 자기계발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예술을 통달했던 일본 최고의 검객의 실용적인 지혜 속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 역사에서 그가 남긴 이름은 단지 비할 데 없는 검술뿐만 아니라 삶의 깊은 진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무사시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예술가였으며 작가였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1645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 산속 동굴에 은둔하며 지필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원고인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행도는 무사시가 평생에 걸쳐 얻은 깨달음을 21가지의 원칙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전투 전술이 아니라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의 시간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이 바쁘게 돌아가고 복잡하게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왜 우리는 이 옛 사무라이의 마지막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끊임없는 주의력, 분산과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오는 오늘날, 무사시의 가르침은 삶의 도전을 우아하고 강인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놀랍도록 적절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독행도의 원칙들은 우리가 더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마주하도록 도전하며 온전히 독립적이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내면의 여정을 떠나도록 격려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이 21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대인의 영혼을 위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욕망을 통제하며 진실성을 기르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며 명예를 지키는 것이 삶의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접근하는 여러분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신중하고 성취감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는 각 원칙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찰하고 적응하며 성장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원칙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7세기 검객의 지혜가 21세기의 우리를 진정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사시의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담긴 근본적인 정신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 동기,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용기, 규율,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각 원칙을 깊이 파고들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무사시의 독행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실성을 가지고 현대 삶의 복잡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독행도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원칙들이 어떻게 더 의도적이고 충만하며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영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무사시의 독행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매력적인 가르침인 현실 수용과 집착 버리기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원칙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쓴 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끈질긴 열정으로 쫓으라고 격려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의 삶과 말을 통해 수용, 초연함, 그리고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으로 포장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은 단계에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지만 어떻게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게임에 계속 좌절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이 단지 게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을 짜거나 그 도전 자체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사시의 첫 번째 원칙은 실생활에서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의 현실을 인식하고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으면서 정면으로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좌절감 중 많은 부분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 원칙은 우리의 좌절과 실망의 본질 자체에 직면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종 우리의 불만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교통체증이 없을 것이라고, 친구가 항상 제 시간에 올 것이라고,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좌절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수용에 대한 무사시의 부름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제시할 수 있는 수많은 결과에 정신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이 격차를 메우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안정은 강인함의 원천이 되어 차분하고 중심 잡힌 태도로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 평생토록 욕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원합니다. 새 자동차나 큰 집일 수도 있고 혹은 저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사시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초연해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그것을 얻는 것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슬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연함은 일종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이 다가오는 대로 즐길 수 있으며 종종 간과하기 쉬운 단순한 것들 속에서 매 순간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형성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은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며 끊임없는 원함과 획득의 순환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결국 또다시 원하게 만듭니다. 이 순환은 깊은 만족감을 놓친 채 찰나의 행복만을 쫓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사시가 제시하는 초연함은 기쁨이나 야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성취나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는 만족의 원천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삶의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살아있다는 단순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울 때 삶은 더 풍요롭고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까다롭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친구의 말 한마디나 시험 점수처럼 찰나의 것에 기초해서 말입니다. 무사시는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골을 하나 놓쳤다고 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변덕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방향 없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바람 앞의 낙엽과 같을 것입니다. 핵심은 감정을 인식하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해온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원칙을 더 깊이 탐구해보면 지나가는 감정이 중요한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환경, 과거의 경험, 즉각적인 상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당장에는 옳다고 느껴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깊은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찰하는 연습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의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여 진정한 나 자신과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더 잘 부합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원칙,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무사시의 조언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프로젝트이든 스포츠팀이든 팀의 일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팀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십니까? 무사시는 우리가 삶 그 자체에 대해 두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장의 욕구를 넘어 우리의 행동이 타인과 세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넓은 관점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덜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우리 주변 세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겸손과 연민의 태도로 세상과 소통하도록 초대합니다. 개인의 성취와 축적으로 성공을 척도하는 사회에서 무사시의 관점은 급진적인 변화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큰 삶의 테피스트리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깊이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법,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를 넘어선 만족을 찾는 법, 명확함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개인의 존재를 초월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연결이 더 풍부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무사시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있어 자기 수양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일련의 원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기 수양의 여정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더 깊이 탐구하여 우리를 위해 품고 있는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쾌락만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케이크 한 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조각을 먹는 것은 즐겁지만 앉은 자리에서 케이크 전체를 다 먹다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중팔구 속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 원칙도 비슷합니다. 삶에서 기쁨이나 쾌락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감정만을 쫓는 것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때 그것은 흔히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지속적인 성취감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성취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것을 사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친구를 돕는 데서 오는 지속적인 만족감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후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더해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가꿀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 욕정이나 사랑의 감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욕정과 사랑의 감정은 강력하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배 위에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던지는 바람과 파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에 이끌리도록 놔둔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거나 난파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인식을 가지고 그 물결을 항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폭풍을 뚫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감정의 힘을 인식하되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지시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심호흡을 하고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며 명확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명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면 더 건강한 관계와 더 명확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번째 원칙, 모든 일에 편견이나 호불호를 갖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호하는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무사시의 요점은 선호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것 역시 똑같이 맛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해지면 삶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것이라 기대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평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일이 특정한 방식대로만 흘러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 순간 아름다움을 찾고 배우면서 펼쳐지는 삶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적응력의 힘과 열린 마음으로 삶의 다양성을 포용할 때 찾아오는 평화를 가르쳐 줍니다. 13번째 원칙, 맛있는 음식의 맛만을 쫓지 마십시오. 언뜻 보기에 이 원칙은 싱거운 식단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지혜는 요리의 선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단순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무사시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정교한 음식, 가장 짜릿한 경험, 혹은 최신 기기만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을 향한 끝없는 탐색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집에서 만든 소박한 식사, 공원 산책, 친구들과의 시간과 같은 소박한 즐거움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이 외부 출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기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칙은 좋은 것을 결코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찾고 삶에서 가장 깊은 기쁨 중 일부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독행도의 이 원칙들은 우리를 자기 수양과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으로 안내합니다. 쾌락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개방성과 유연성을 포용하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와 연결이 풍부한 삶을 가꾸게 됩니다. 무사시의 지혜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외부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면적으로 통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통제력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자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함,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의 본질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진실성과 개인적 성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부분에 다가갑니다. 그의 원칙들을 통해 그는 우리 삶의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원칙들을 더 깊이 풀어보고 그 안에 담긴 심오한 교훈을 발견해 봅시다. 14번째 원칙,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무사시의 14번째 원칙은 지혜의 등대처럼 돋보입니다. 새로운 기기, 옷, 장난감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물건을 모으는데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이전과 똑같은 기분을 느끼거나 심지어 물건들로 어수선해지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사시는 다른 접근 방식, 즉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딜 가나 메고 다녀야 하는 배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소유물은 여러분이 그 안에 넣어야 할 추가적인 물건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배낭은 무거워져서 산을 오르거나 강을 건너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하거나 사랑하는 것만 보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하여 인생의 여정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자신을 결핍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경험, 관계,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옷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위해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5번째 원칙, 관습적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가 정해놓은 길이 우리에게 맞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르지 않도록 도전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는 등 특정한 길을 따르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짜여진 대본을 따르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사시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배운 믿음과 관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미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군중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에 의문을 제기하고 과감히 우리만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고 더 만족스러운 경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신뢰와 결정이 단순히 가치 있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지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진정성, 즉 진정으로 내 것인 삶을 조각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7번째 원칙,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뜻 보기에 이 원칙은 벅차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의도는 위험 앞에서 우리를 두려움 없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덧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히 살도록 영감을 주려는 것입니다. 삶을 해변의 모래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파도가 그것을 씻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래성을 쌓고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며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후회 없이 뒤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포용하고 열정을 되푸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삶의 덧없음을 아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깊이, 진실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알림임을 가르쳐줍니다. 진실성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무사시의 원칙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무비판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한한 존재의 본질을 수용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장은 더 많은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지혜는 수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진정성에 있으며 꽉 찬 삶이란 두려움의 그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덧없음을 알면서도 춤추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들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존재의 덧없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법을 배웁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무사시의 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와 삶, 그 자체의 덧없고 소중한 본질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한 여정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원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원칙들은 조화, 수용, 적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계와 자립을 탐색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원칙, 절대 질투하지 마십시오. 질투는 정원의 잡초와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을 덮어버리고 망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감정입니다. 그것이 새 차이든 아름다운 관계이든 단순히 다른 사람의 관심이든 말입니다. 무사시는 질투가 우리의 에너지를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가르칩니다.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들의 성공을 내 목표를 추구하는 영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질투의 소나귀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때 우리는 개인적 성장의 문을 열고 우리만의 여정과
우리 고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칙은 우리만의 정원에 물을 주고 우리의 성장을 돌보며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꽃을 피우도록 격려합니다. 8번째 원칙, 이별로 인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상실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친구와 멀어지든 관계를 끝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든 이별은 깊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이별의 고통이 삶의 순환의 일부이지 기쁨과 연결을 찾는 능력의 끝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실에 대처하고 변화를 수용하려면 내면에서 힘을 찾고 삶은 수많은 연결과 경험의 연속이며 각 경험이 우리를 형성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에 갉아먹히는 대신 우리는 각 관계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추억과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상실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관점을 제공하며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9번째 원칙,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원망과 불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하이킹을 할 때 바위가 가득 든 배낭을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정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무사시는 이러한 감정과 행동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와 삶의 관점을 망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불평을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원망은 종종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발생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얽매여 있으면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을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가능성이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됩니다.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문제나 불의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12번째 원칙, 당신이 사는 곳에 무관심하십시오. 이 원칙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적응력과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을 찾는 무사시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곳에 살거나 더 좋은 집이 있거나 다른 상황에 있다면 더 행복할 텐데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적응력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거나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는 환경을 찾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전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에 의존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만족의 상태를 가꾸면서 내면의 안식처를 건설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섹션에서 무사시의 원칙은 개인의 성장, 적응력,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 힘에 초점을 맞추며 우아하게 사회적 지형과 내면 세계를 탐색하도록 격려합니다. 질투를 극복하고 상실과 변화 속에서 교훈을 수용하며 원망을 버리고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감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 모두에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회복력 있고 적응력 강한 정신을 기르는데 우리를 안내합니다. 무사시의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며 우리는 삶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의 유산과 명예의 진정한 본질을 깊이 생각하도록 이끄는 개념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모은 물질적 소유물보다는 우리가 실천하는 가치와 남길 유산에 초점을 맞춰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16번째 원칙, 유용한 것 이상으로 무기를 모으거나 무기 연습을 하지 마십시오. 무사시는 무술의 기량이 단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그는 과도함보다는 실용성을 옹호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칼이나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각자의 무기인 기술, 지식,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르침은 진정으로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캠핑 여행을 위해 짐을 챙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낭에 넣는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싸면 속도가 느려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기술, 기기, 심지어 인간관계를 모으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인생의 배낭에 무엇을 넣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장려하여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대신 여정에 기여하도록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합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준비하는 것과 비축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더 많은 기기, 기술, 인간관계를 쫓는 상황 속에서 무사시의 지혜는 진정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정신적 공간도 비워내라는 요구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축적과 의미 있는 준비를 구별하는 능력을 연마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삶을 더 가볍고 집중력 있게 만들어 기민하고 목적 있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삶의 도전에 대한 진정한 준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18번째 원칙, 노후를 위해 재물이나 영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종종 성공을 물질적 부와 동일시하는 사회에서 무사시의 18번째 원칙은 미래를 진정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고하도록 도전합니다. 마치 다람쥐가 겨울을 위해 도토리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현명하지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비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미래의 안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안녕이 전적으로 물질적 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단순히 물건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목적의식을 가꾸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물질적 소유물이 필적할 수 없는 성취감과 행복을 제공하는 개인적 성장, 관계, 그리고 경험에 투자하도록 권장합니다. 미래의 안정을 위해 물질적 축적 너머를 보라는 그의 부름은 부를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현대의 집착에 도전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순간은 종종 친구와 나눈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웃음, 성찰과 자연과의 연결을 느낀 조용한 순간 등 비물질적인 원천에서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에 집중하면 소유물에서 파생되는 덧없는 만족감보다 오래 지속되는 성취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의미 있는 관계, 평생 학습, 개인적 성취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격려합니다. 경험과 지혜의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고 이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며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진정한 보물임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9번째 원칙, 부처와 신을 존경하되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무사시의 영적인 지침은 자립과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기적이나 신성한 개입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믿음과 영성이 위로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희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가르침은 영적인 믿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더 높은 힘의 인도를 구하더라도 우리 삶을 구축하는 실제적인 일은 우리 홀로 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행동 촉구입니다. 20번째 원칙, 당신의 몸은 버릴지언정 명예는 지켜야 합니다. 무사시에게 명예는 생존 본능조차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그것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말과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무엇을 옹호하는지, 그리고 그 이상에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진실성, 즉 행동, 말, 신념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명예는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떠난 지 오랜 후에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기억하고 이야기할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은 삶의 마지막 날에 자랑스럽게 뒤돌아볼 수 있도록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이 원칙에는 개인적 노력을 통한 역량 강화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대리인으로서의 감각을 배양하고 우리 삶과 주변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인식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원칙은 영적인 지원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우리를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에서 영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깊은 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조성하여 자신감과 진실성으로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산과 명예에 대한 무사시의 가르침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풍부함, 관계의 깊이, 그리고 우리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원칙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며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합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우리가 배운 교훈, 우리가 나눈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매일매일의 명예임을 배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심오한 원칙들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의 모든 가르침의 본질을 밝히는 길잡이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21번째 원칙,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단순히 결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철학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삶의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인적인 행동 수칙을 발견하고 고수할 것을 촉구하는 확고함과 진실성에 대한 외침입니다. 인생을 넓은 바다로 자신을 선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바다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미지의 것들과 도전을 나타냅니다. 의심의 폭풍, 도전의 파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광활한 바다 속에서 여러분의 길은 나침반이자 결정, 행동, 상호작용을 이끄는 핵심 신념과 가치의 집합입니다. 끝없는 바다에서 선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처럼 여러분의 개인 철학, 즉 길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인생의 여정을 탐색하는 별이 됩니다. 그것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실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빛입니다. 자신의 길을 지키려면 용기와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홀로 서야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을 따르고 사회적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회복력과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거기에서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무사시의 훈계는 우리 삶이 우리가 성취한 외부의 성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내면의 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원칙은 진정한 성취감과 평화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폭풍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폭풍을 헤쳐나가는 삶을 구축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 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형성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에 의해 인도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고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본질적으로 그의 마지막 원칙은 자기 수양과 개인적 탁월함을 향한 여정을 요약합니다. 상황의 변덕이 아니라 신념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행동 촉구입니다. 삶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신만의 길을 갖는 것은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오직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명확성과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일련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적응하며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아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뒤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은 이 마지막 원칙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내면의 불화에 대한 승리라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은 최고조와 최저점, 승리와 패배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중심에는 가장 어두운 밤과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내하는 등대인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주변 세상이 통제불능 상태로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진정한 북쪽을 가리키는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나침반입니다.